고2.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정도 전의 일이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꼽자면 단연코 나는 저 때가 떠올라. 집안일로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을 겪었던 때였거든. 나는 조각조각 글들을 모으는 취미 같은 게 있었는데 신문이나 잡지책, 책 안 가리고 어디서든 내가 느끼기에 좋은 글이라고 느껴지는 글들을 만나면 오리거나 복사를 해서 작은 박스에 모아두곤 했었어. 그러다 힘든 일이나 위로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방문을 닫고 조용히 앉아서 그 박스를 열어보곤 했어. 하나하나 그 조각조각 모아둔 글들을 한 문장 한 문장 읽어보면서 그날의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을 찾아 한 문장 한 문장 꼭꼭 씹어먹듯이 찬찬히 훑어보곤 했던 기억이 선명해. 자연스럽게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을 익혔던 것 같아. 그 작은 박스 하나만 있으면 어떤 힘든 마음도 곧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했었어. 그렇게 자주 글로 위로받던 나였기에 그랬을까? 글을 쓴다는 행위 또한 그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갔던 것 같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기분이 들었던 시기가 있었어. 다른 사람들은 모두 평온해 보이는데 나 혼자만 산산조각난 것 같은 그런 기분. 어린 나이에 나는 꽤나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고 그런 나에게 집안일에 대해 누구에게 꺼낸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 상처가 마음속에서 골물대로 골마서 더 이상은 견딜 수조차 없을 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글을 쓰는 것밖에 없었어. 불행 중 다행이었을까? 나는 겁이 많았고 꽤 소심한 아이였던 것도 같아. 그래서 방황이라는 걸 그때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 무서웠거든. 그래서 조용히 점심시간마다 홀로 조용히 도서관으로 갔어. 때마침 시에서 글짓기 경연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딱 일주일만 집중해보기로 한 거지. 자유주제로 글을 쓰는 대회였는데 그 시기가 고3 선배들이 수능을 앞두고 있었던 시기라 학교 내에서도 긴장감이 감돌 때였고 인문계 학생 고2였던 내 입장에서도 남의 일이 아니구나 싶었거든. 그런데 나는 죽을 만큼 힘들었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수능 시험으로 인한 합격, 불합격보다는 인생의 합격, 불합격에 대해 스스로 어떠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싶었던 것 같아. 내 인생인데 나는 내 인생의 합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이 글을 적었어. 감사하게도 이 글은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나를 이 글을 짓는 일주일간 잠시 고통 속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었고 또한 시 대회에서 은상을, 그러니까 2등을 하게 해줬지. 상을 받기 위해서만 이 글을 썼던 건 아니었지만 나의 노고에 대한 시간을 보상받는 것 같아 더 값진 상으로 기억해. 그때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내가 글로 도망쳐 얻은 작품의 제목은 그렇게 합격이 되었어. 합격. 합격입니다. 마음 졸이며 기다려온 그 한마디에 기분 나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해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도 많다. 사소한 놀이에서부터 학교 수행평가, 그리고 TV 퀴즈풀이에 이르기까지 합격이라는 단어는 우리 곁에서 늘 사용되고 있다. 합격이라는 익숙한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합격의 잣대는 무엇일까? 흔히들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백지장 한 장이라고 말한다. 나도 이 말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백지장 한 장에 채워질 지식들은 어마어마하기에. 하지만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는 동전의 앞, 뒷면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이렇게 말한다. 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면 너와 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뒷면이 나오면 내가 너의 곁을 떠날게. 그리고는 동전을 위로 힘껏 던진다. 그리고 동전은 다시 손 위로 떨어진다. 동전의 앞면이 나왔다면 아름다운 사랑의 멜로디가 흐르겠지만 안타깝게도 뒷면이 나왔다면 그들의 사랑은 서늘하게 식어갈 것이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약한 것일까? 사랑을 정하는 기준이 바르지 못한 것일까? 나는 후자에 손을 들겠다. 사랑을 정한다는 말이 약간은 어색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합격의 잣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현실에서 자주 사용되는 잣대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금까지 나는 학생의 신분으로 많은 시험을 치렀다. 시험을 치를 때 항상 적용되는 점수들. 1, 2점의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의 노선이 정해진다. 이런 경험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본심을 드러내지 않으며 마지막 한 바퀴까지 돌고 난 동전은 손 위로 떨어진다. 앞이면 앞, 뒤면 뒤.
단 한 면만을 드러낸 채 손 위에 내려앉는다. 좀 전까지만 해도 앞면일지 뒷면일지 궁금증을 자아내던 것이 선택된 한 면만을 드러내고선 하늘을 바라다보고 있다. 순간의 우연, 우연의 기적, 기적의 묘미, 삼박자를 모두 갖춘 승리의 이름, 합격. 그러나 과연 진실된 승리일까? 합격입니다. 나는 나만의 합격을 꿈꾼다. 새빨간 사과를 녹이듯 금세 주황빛으로 물든 정겨운 노을. 평온한 그림을 보고 있으면 보는 이도 평온해진다고 누가 그랬다. 한껏 시름에 지쳐 있다가도 해님이 그려놓은 노을진 저녁 하늘을 바라보고 있더라면 수고로움의 찬사인 금종이 울려 퍼진다. 그리고 어둠의 소나기가 하늘에 먹물을 뿌리고 나면 시끌벅적한 소리도 사라지고 부푼 가슴 진정하고 다음날 올 시작의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조용한 휴식을 취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고요하고 조용하게 깊은 내면 속에 살아 숨쉬는 무언가가 있다. 부푼 하늘, 제 가슴을 열면 내 마음도 함께 열린다. 노을한 광채로 피어나는 하늘꽃은 새벽녘의 귀한 손님이자 내가 추구하는 삶이기도 하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서정주님의 국화 옆에서에 나오는 글이다. 내가 추구하는 합격의 잣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한 송이의 국화꽃이라는 이상향을 위한 소쩍새의 수고로움을 빛낼 더 소중한 그 무엇도 없을 것이다. 합격입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합격하고 싶다. 순간의 기적 같은 우연이나 올바른 잣대가 아닌 평가로 결정되는 합격의 한탄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본다. 합격을 향한 노선을 바로잡고 싶다. 한 정거장, 두 정거장. 노력한 이의 수고가 깃든 기름진 땅을 밟으며 가면 갈수록 지루함이 아닌 기대감으로 부푼 가슴을 어루만지는 설레임으로 가득하게 그렇게 전진하는 열차가 되어 달리는 노선으로 바로잡고 싶다. 입학 시즌인 이 시점 결과들이 하나하나 발표되는 이 가운데 그동안의 값진 땀방울이 선배님들의 앞길을 비추어 주기를 후배의 마음으로 진실되게 바란다. 꽃다운 젊음의 영혼, 그 안에 숨쉬는 파릇파릇한 열정이 플러스 알파가 되면 좋으련만 합격의 기준은 점수라는 가운을 입은 채 두 개의 노선표를 쥐어들고 있겠구나. 다음 해 돌아오는 이맘쯤 나의 노고는 또 한 바닥의 통지서와 함께 내 노선표를 정하겠지만 나는 나만의 합격을 위해 소중한 내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 그래도 노력하려 한다. 자아의 성숙한 미를 소유하기 위하여. 꾸준한 성찰로 우연과 같은 순간적인 무언가로 나를 평가할 수 없도록 나를 갈고 닦아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진정한 합격을 거룩한 내 안의 성전에서 이루고 싶다. 합격입니다. 마음 졸이며 기다려온 그 한마디에 기분 나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바르지 못한 노선이 있더라도 그늘진 하늘 아래 내가 서 있게 되더라도 잘못된 교육의 현실을 마주하더라도 비판의 목소리를 하지 않겠다. 그것에 사용될 열정이라도 불태워 내 안의 자아를 돌볼 것이다. 인고의 세월을 거쳐 비로소 도달한 생의 원숭미를 내 자신에게서 느끼고 싶다. 합격입니다. 비로소 진실되고 영화로운 합격을 하였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시험, 경쟁, 그것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어. 취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서류 준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인터뷰를 통과해야 하고 자격을 갖추기 위한 수많은 조건들, 치열한 경쟁에서도 살아남아야 하고 나의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도 우리는 저마다의 노력들을 하고 경쟁을 하기도 하잖아. 그런데 최소 한 번은 꼭 멈춰서서 나의 인생에서 이 합격이라는 화두를 놓고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갖는 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 어쩌면 저 고2라는 나이에 나는 내가 살아가야 할 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걸어가야 할 이 인생이라는 것의 방향에 대해서 말이야, 한 번은 스스로 깊이 점검해 본 것 같거든.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무수히 많은 실패와 성공을 반복해 나가겠지만 내 스스로 진정한 합격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정의해 두었던 게 때로는 세상 속에서 말하는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그럼에도 그것에 모든 것을 걸고 넘어지지 않고 그 또한 내가 걸어가려는 방향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경험이었고 선택이었다는 것을
꼭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일일이 그때마다 말해주지 아니하더라도 말이야.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 말을 나 스스로에게 한 번씩 속삭여줄 수 있는 나만의 조력자를 둔 것 같은 든든함이랄까? 힘들 때 글로 한번 도망쳐봐. 글을 봐도 좋고 글을 써도 좋아. 그 순간에 만나게 된 누군가의 글이 혹은 너의 글이 너의 손을 잡아줄 거야. 매일 필사하고 낭독한다. 아침 독서로 하루를 시작하며 내면의 단단함을 쌓는다. 독서는 루틴을 넘어 삶 그 자체다. 힘들었던 어린 시절, 퇴행성 디스크로 걷지 못했던 고통, 투자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끝없이 달리던 업무 중독자의 삶. 이 모든 것을 겪었지만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는다. 절망의 끝에서 모든 시련을 감사와 도전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경험에서 얻는 배움의 가치와 유한한 시간 속에서 찾아낸 진짜 행복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우리는 지금 여기가 의미를 가질 때 존재할 수 있다. 매 순간을 스스로가 만든 기쁨과 의미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란다. 작가 박유하님의 책 나는 죽을 때까지 빛나기로 했다를 소개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칠게.